저희 제일 먼저 조성천 목사님께서 목회의 어떤 인문학적인 이런 성찰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부 모임, 제가 지역사회에서 만들고 있는 공부 모임, 그래서 책 읽기를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책 읽기 모임이 진행되다가 지역에서 학습 모임이 이제 2주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2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고 있고, 이번 주에 제가 그 성미산 마을 아시죠? 성미산 그 최철호 목사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밝은 느리 공동체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두레지기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서번트 리더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공동체도 서번트 리더들이 있거든요. 이게 섬기는 리더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도 두레지기라는 서번트 리더들이 있으신데 그 공동체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냐면 청년 시절에 공부 모임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이제는 그들이 주일 예배에 각각의 두레들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설명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굉장히 작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여기서 소개할 수 있게 우리 또 한국 서번트 리더십 훈련원의 유성준 교수님께서 자리를 주셔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계시는 정우겸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공동체가 3개의 예배 공동체를 얼마 전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역별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생겼고요. 물론 설교는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이웃에 있는 연계된 목사님이 와서 토요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토요일 날 다른 어린 식당 마루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희 남편 목사가 가서 설교하고, 주일 예배를 저희 청개구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3군데 생겼고, 그 3군데 사역지들의 리더는 우리 정우겸 목사님 말씀대로 평신도 사역자들, 직분은 물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있는데 사역자들로 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종환 교수님 제가 부천에서 함께 많이 마을 돌봄, 마을 공동체 활동 이야기하면서 배웠고요. 우리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신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고 배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조병남 목사님께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목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다문화,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셨는데,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천, 제가 이제 지역에서는 그 일반 사회에서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지역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부천 사회 요즘에 이제 키워드가 다민족,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지의 2군데가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고, 부천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와서 머물러서 5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고향 같은 공간인데, 사실은 제가 익산에 정말 맨발 벗고 정말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리역 옆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말 이렇게 육신의 고향, 제가 난 땅이었고, 저희 친가 쪽에 본 적이 김제 백구이고 외가 쪽은 강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역이 올 때 이제 저에게 이렇게 뭔가 가슴에 울렁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달려왔고, 여기에서 소개하시는 사역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훌륭하신 목회를 이 지역에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굉장히 마음에 좀 뿌듯함,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에서, 각각의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시는, 선택하시는 사역자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듣고 계신 이 목회자들을 만난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에 와서 목사님들을 뵈니까 제가 너무나 사실은 감동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구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한 목자 이제 공동체. 저희 남편이 여기 오지 않았는데 이 PPT는 남편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남편이 함께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남편이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역에 저희 같은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어디로 이제 가면 운전을 이제 하실 때 2시간, 3시간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참다가 김 목사 나한테 화났어?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잘 안 하는데 요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C채널에 최근에 저희 공동체를 소개하는 녹화가 1부, 2부 있어서 혹시 더 저희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선한목자 공동체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목자 공동체는 옆에 이제 교회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일 예배와 이제 최근에 분립한 교회 3군데 예배 공동체가 있고 별도의 서번트 리더십 스쿨 과정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워싱턴에 세이비어의 교회에 가서 서번트 리더십 과정을 제가 마쳤고 한국에 돌아와서 남편과 원래 이제 원미동에서 하던 목회를 정리하고 후임 목사님께 넘겨드리고 저희는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 저의 눈에 들어온 게 사실은 지역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스쿨 과정이 있고 이 예배와 그러니까 내적, 그러니까 영성, 외적 영성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신앙 훈련 이 과정과 현장의 사역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최근 이제 제일 먼저 생긴 공동체라고 하면 이제 샬롬 빌리지, 지금은 이제 샬롬 빌리지로 남아 있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13년 넘게 여기에서 대한가정을 이루어서 장애, 그다음에 학대 방임 아동 청소년들과 각각의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 현재도 대한가정은 남아 있어서 샬롬 빌리지가 있고요. 이 샬롬 빌리지에서 출발해서 거주했던 청소년들이 이제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앞에 저희 공원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공원에 와서 아이들이 잡니다. 노랑머리, 초록머리 아이들이 와서 자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서 살게 해달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아이들은 요즘 요 문화잖아요. 그래서 SNS에 띄우는 거예요. 야, 내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쉼터를 발견했다. 왜 좋냐고요? 규칙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저희 공동체에 사는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청소년들 집 나온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의 청개구리가 유명해진 이유는 아무도 하기 싫다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청소년 사역을 해서 사실은 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가출 청소년을.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올리는 거예요. 여기 전국에서 제일 좋은 쉼터 발견해서. 왜? 쉼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와 동반 입소할 수 없습니다. 나랑 같이 집을 나왔어요. 근데 쉼터에 저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너 누구랑 올 거야? 혼자는 돼. 둘 이상은 안 돼. 왜요?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친구랑 오면 쉼터가 받아주지 않을까요? 세력을 형성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샬롬 빌리지로 모여 살면서 가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저희 공동체에 왜 오기 시작했다고요? 다른 데는 친구랑 들어오면 안 돼. 쉼터 가면 도와줄 텐데. 담배 피면 안 돼. 잠깐만 8시 반, 밤 8시요. 저녁. 밤도 아니죠. 저녁 8시 이전에 반드시 귀가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는 일찍 집에 들어오시죠? 이 아이들은 그게 싫어요.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아주 적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를 삥 둘러세우고 할머니 용돈 좀. 미용실에 들어가서 염색을 하고 파마를 이렇게 하고서 염색약을 바르고 그대로 주랭랑을 칩니다. 돈이 없으니까. 슈퍼에 들어가서 담배를 팔으라고 해요. 할머니가 안 파시죠? 신고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민원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거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동네에서, 우리 동네 이웃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천역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가서 식당을 열었고 그게 이제 청개구리 식당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활동을 할 때는 아이들이 한 7, 80명씩 와서 이제 식탁을 마주했고요. 거기서 상담 등의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개구리가 지금 13년째 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의 그 서번트 리더십을 마치고서 이제 권사님은 오늘리교회에서 저희 현장으로 파견이 나오셨고 어린 식당 마루를 운영하는 대표는 저희 공동체 청년이 자라서 자신의 소명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식당을 만들게 되었고 흰수염 고래는 부천역의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최근에는 청개구리의 사역들이 청개구리 버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저에게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학교로 찾아 들어가는 활동과 지역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연결을 한 마을 학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는 김명현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어쨌든 부천에서 그의 목회를 시작해서 저희 지금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의 예배와 교육의 틀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와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주일 예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청개구리에서 주일 예배, 두루에서 예배 공동체, 어린 식당 마루가 토요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가 최근에 새롭게 나뉘었고요. 서번트 리더십 과정을 저희 목회자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11월에 다시 서번트 리더십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이제 세비오에 갔다 와서 2003년에 이제 목회를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선언했죠. 저보고도 저 과정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3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그 이후에 너의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섰고요. 그 질문 과정에 소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세비어에서 굿 셰퍼드 미니스터리라는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고 돌아와서 지역의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왔고 실제로는 제가 다자녀입니다.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목회의 현장에 있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 자녀를 뒤로 하고 저희 선배 목사 교역자들이나 저의 바로 동생도 이제 목회 현장에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 때 아이들만 놔두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오면 아이들이 울고 있고 내 아이들은 놔두고 달려가서 사역의 현장에 계셨던 그런 아픔들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미동에서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지역의 무료 반찬, 무료 급식, 소년소녀 가장돕기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저는 제 아이를 못 길렀습니다. 제 아이는 누가 길러줬을까요? 부모님이 길러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양육을 저의 부모님들께 짐으로 드리고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게 그 역할을 해주셔서 사역의 현장에 있었는데 돌아왔더니 그것이 제 아픔이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이런 아픔을 갖고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건 약간 이율배반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 입에서 그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제가 이 사역에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걸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했던 건 사실은 나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에서 출발한 겁니다. 내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은 체험활동 다니기 시작했고요. 내 아이들의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데 내 이웃도 행복하고 기쁜데 초대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과정을 마쳤고요. 두루두루 맘카페라는 이건 이제 부천의 도당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저에게 와서 배우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인근이 다 공장지대예요. 공장지대에 아까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주 배경 여성들을 결혼 이민자라는 이름으로 초대하기 시작했고 이주 노동자라는 노동 인력이 필요해서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부천의 공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대부분이 결혼 이민자들 가정이었고요. 조선 가정이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인권 연대라고 하는 그 시민단체가 있어서요. 그 시민단체가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었는데 자라니까 문제가 되고 있더라, 지역에서. 근데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좀 만나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밥차가 들어갑니다. 이 활동을 여기서 3년을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가서 공원에서 밥차를 차렸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문화 그게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그 문화에 맞는 뭐 등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주배 외국인 단체들을 지원하는 외국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이주민 지원센터나 뭐 이런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접목한 식당을 공원에서 열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그 동네 아이들이 같이 와서 식탁을 나누고 어른들도 같이 하고 이주 배경 노동자들도 같이 와서 같이 자기 나라 음식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나누기도 하는 식당을 했던 것이 이제 공간을 갖게 돼서 이제 식당이 아예 차려졌습니다. 최근에 주택으로 이동해서 이 공간이 이제 카페인데요. 최근에는 이 공간을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주택을 얻어서 그 공간에서 식탁을 차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심곡동에 나는 아이들을 위한 이분은 저희 서번트 리더 중에 예전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그 아동학대 예방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였는데 청년인데 서울의 이제 큰 교회 청년인데 1년 지금 이제 횟수로는 2년째인데요.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 식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 두루두루는 그 지역에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 40-50명 와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그 옆에 지역아동센터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하나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고 한 군데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 저희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두루두루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준 학원인 거 아시죠? 아이들에게 막 학습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녀님들이 이제 스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격하신 부분이 다소 있으세요. 다소.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의 특징은 자유로움입니다. 다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요청되는 기본 예의, 규범, 뭐 예절 이런 거를 넘는 어떤 제약 같은 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길 더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동안 좀 갈등도 있고 했는데 대화를 했고 최근에 오신 수녀님은 아주 저희와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이 어린이 식당 마루는 검색하시면 이제 나올 텐데요. 평균 이제 식사를 주로 하는 아이들이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전문입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60-70명 매일.
6, 70명의 친구들이 오고요. 가족들이 같이 옵니다. 양육자들이. 그리고 아주 많을 때는 120명, 130명에. 그래서 저건 뭐 교회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 보기 쉽지 않으시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요즘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고요. 양육자들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용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2,000원. 이 대표가 자존심 비용이라고 해서 무료로 급식하는 데라는 낙인을 주고 싶지 않았고 누구나 오고 싶으면 편안하게 이제 오는데 물론 그것이 어려우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이제 후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월세 공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가정으로 이제 샬롬 빌리지가 있는데 이 가정 안에는 장애 청년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그 미혼모 자녀와 학대 방임된 자녀들이 그 인근에 저희 서울신대가 있잖아요. 서울신대의 사회복지, 목회가정, 신학생들, 청년들이 저희 공동체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청년들이 같이 살면서 남자 청소년은 삼촌들이라고 불렀고 여자 청소년은 이모라고 부르는 이런 공동체로 살고 공동 식탁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하는 공동체를 꾸렸고요. 예배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대한가정에 지금은 이들이 성인이 다 됐습니다. 독립을 한 친구들도 꽤나 있고요. 취업을 하고 대학을 마치고 최근에는 한 친구가 5살에 저희 공동체에 왔던 친구가 대학에 갔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줬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고맙다. 나를 이렇게 길러준 걸. 저희한테가 아니라 이제 이 대표님한테 했겠죠. 리더에게. 그래서 2005년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도움을 요청한 남매를 맞아들이면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구 주택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청개구리는 많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가정 밖, 제도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무료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자체가 시범 사업을 해보자는 지역 기관하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만 원이라는 기금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지 않는 걸로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 활동을 이제 하면서 집을 나온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쫓겨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쫓겨나는 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 봤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제가 이제 일이 여기 제 출생지랄의 제 산부니까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요한이세요. 굉장히 사연 있는 스토리입니다.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청산 과부셔서 집안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청산 과부가 되니까 시집을 보내신 거예요. 다시. 근데 가시집 가는 날 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해가 질 무렵이면 마을 앞 그 동구 밖 나무 밑에 가서 누굴 기다리나요?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 엄마는 왔나요? 안 왔나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하는 단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상처일 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 때 동구 밖에서 해질 때마다 엄마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걸 그 마을에 오신 선교사님이 보신 거예요. 이게 저희의 신앙의 스토리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보니 매일 해질녘이면 동구 밖에 앉아서 우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우냐고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럼 저 아이를 내가 거두겠다. 선교사님이 거두셨어요. 그리고 기르셨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부는 제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 안에서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때렸고,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40이 됐을 때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빠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직접 안 묻고 제가 또 뭐 배운 게 있잖아요. 아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라는 말을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목사님 제가 ENTP예요. 살면서요. 아버지에게 당신 왜 그래?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살아? 왜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우리를 괴롭혀? 왜 엄마를 때려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이름이 믿음 하나예요. 신일이. 근데 어째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지. 네. 할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신앙의 스토리 안에 굉장히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늘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렇게 살게 했어라는 답을 찾는 데만 아주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신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제도 밖의 청소년들을 위한 식당을 왜 하냐면 저는 아버지를 피해서 매일 밤 나가야 됐어요. 비가 와도 나갔고요.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왜요? 견딜 수 없어서요. 폭력이. 엄마의 매맞음을 볼 수 없었고요. 엄마의 비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도망쳐서 나와서 남의 집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때 자기네 집 화장실을 열어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기 와서 피해서 살아라. 이렇게 그런 아주 힘겨운 신앙의 훈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면 그 청소년들은 누구인가요? 저입니다. 이것이 제가 소명을 찾아간 과정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야학을 했고요. 그 야학을 하면서 부천의 공장지대에 올라와서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밤에는 일을 하는 친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요, 제가 알았어요. 가르치는 걸 굉장히 잘한다는 걸. 그래서 저의 소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목회하라는데 돈을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의대를 나왔으면 굉장히 부자가 됐을 남편이 의대를 때려치시고 목회를 하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가져올 수 없었어요. 교회에서의 헌금은 다 사역자 그 선교비로 다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제가 자부합니다. 저 아이들 굉장히 잘 가르쳤습니다. 전교 꼴등을 1등도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 친구를 사랑해서요. 그 친구를 사랑해서 그 친구에게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를 공부시켰어요.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돈도 참 잘 벌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가 지금은 이렇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식당이고요. 여기 아이들이 오면 밥도 먹어요. 밥을 주로 아주 메인으로 합니다. 환대의 식탁. 그래서 조금 더 잘 차리고 싶은데 저희에게 그렇게 여력이 없어서 적지만 아주 소중한 식탁을 차리고 있고요. 여기는 봉사자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으니까 이 공간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요. 상근 활동가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두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상근 활동가를 한 명 두고 그분의 활동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보면 상담도 합니다. 요 상담은 사실은 성상담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얼마나 아시나요? 요즘 청소년들과 얼마나 만나시나요? 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잖아요. 아까 임종환 교수님 대한민국 늙어가는 사회죠.
저희가 다 벌어서 스스로 다 알아서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가 사실은 저희를 우리 사회를 지탱할 튼튼한 기둥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 세대를 한국 교회는 잘 만나고 있나요? 요즘 아이들 어렵다 얘기하시고 요즘 것들 쭈쭈쭈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이 청개구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더 깊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역에서 마을 학교나 작은 학교를 버스로 찾아다니면서 만나요. 요즘 애들은 만나려면 제가 무슨 게임을 잘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 게임 하나도 못해요. 제가 그러면 요즘 애들이 하는 그 줄임말을 잘할까요? 그것도 잘 못해요. 못 알아들어서 잠깐만 뭐라고 설명해 줄래? 이래야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말을 써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희한하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정말 99%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만나는 애들은 다 힘든 애들인가 보지? 아니요. 아버지가 엄마가 고위학력자시고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저하고 내가 만나서 수업하거든요. 피곤해 죽겠어요. 왜요? 학원을 몇 개 다니나요? 5, 6개. 네. 학원을 5, 6개. 그러면 그 학원비 벌러 부모님은 어디 갔을까? 그렇죠? 해소해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요. 건강하게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해소해야 되는데 몰라요. 학교 운동장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요, 저기 우리 동네는 신고 들어가요. 민원 들어가요. 익산은 안 그러시죠? 운동회 못합니다. 체육대회 못해요. 시끄럽다. 도대체 아이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체육도 어디 가서 배우나요? 학원이요. 학원이에요. 심각하죠. 아이들을 만나면 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슬퍼요. 짜증나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세요. 너 꿈이 뭐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뭔가 해야 될 게 생각나시죠? 해야 될 게 생각나세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쑥불쑥 학교에 가서 한번 만나는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았다.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우리 엄마를 때린다. 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까 우리 이주배경 다민족 다문화 사역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와 성인식이 너무 다릅니다. 도시 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의 성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 속에서 여기 지금 이 팀들 노란색 저희 뒤에 우리 청개구리 협동조합의 사무국장님이 앉아 계신데 저희 지역에 저희 같은 지역 사모님이세요. 저희 사역 같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진 찍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분들 저희가 해마다 모집해서 교육시킵니다. 교육시키고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책 스터디합니다. 공부시켜요. 공부가 되지 않으면요, 이 사역 할 수 없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내지는 기울어진 편견과 선입견, 그냥 열정만 앞서서 현장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치거나 남을 다치거나 그래서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에서 저 버스가 찾아가요. 중학교로. 현재 교육청과 연계해서요. 교육청에 신청해야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금요일마다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상담 교육을 시켰어요. 자격증을 다 따게 해드렸어요.
보드게임 자격증도 다 따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5명 정도가 팀이 돼서 이 버스 활동을 들어가고 있고요. 이 거점형 마을학교는 교육청에 신청하는 거고요. 부천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서 학교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통해서만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 마스크 뒤에 가려진 사람의 감정을 못 읽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학교에서 있다가 학생 아이가 이렇게 옆에 이 아이를 터치했더니 얘가 신고했어요. 얘가 내 몸 만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굉장히 예민해진 사회예요. 아이들이 사람의 감정을 잘 못 읽습니다. 내 감정이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몰라요. 저희는 되게 세련된 교육은 안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누구 안에서 배웠나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억압적인 내지는 뭔가 이런 것 안에서도 저희 배운 게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거 스킨십 되게 위험하다고 유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요즘 스킨십 위험하죠. 아이들 손 못 대게 하는 거 아시죠? 머리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함부로 등 토닥여도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죠?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경직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올리백 책 얘기했는데 너무나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찾아나간 방법이 이런 거예요. 청소년들을 만났더니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요. 방치돼 있어요. 요즘 아이들 식사 어디서 해결할까요? 대부분? 익사는 아니죠. 도시는 편의점입니다. 돈만 주면 돼요. 관계가 다 없어졌어요. 관계. 이제 아마 아셨을 거예요. 키워드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그런데 그 관계를 형성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내가 꼰대예요. 제가 막 꼰대예요. 그럼 청개구리 오는 아이들이요. 정말 제 표현으로 눈꼴 셔서 못 봐줘요. 이렇게 제가 때로는 눈을 가려요. 야, 저기 그 옷 좀 어떻게 해볼래? 위아래가 너무 짧아요. 위아래가 너무 짧아요. 겨울에 다 벗었어요. 안 춥니? 요런 게 나가는 거죠. 멋있는데요? 막 이래요. 저한테 와서. 이것도 멋있는데 막 이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앞에서 이제 애정 행각 이런 무릎 위에 앉는다든지 막 스킨십이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네 심장마비 걸려. 예.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어 본 지 꽤 오래됐거든. 이렇게 농담해요. 그러면서 야, 나 심장마비 걸려. 이거 공공장소에서는 뭐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전달해요. 그러면 애들이 막 웃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도 알아요. 근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엔 살짝 불러요. 살짝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조심스럽게. 그 복장, 그 화장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양육자에게 건강하게 돌봐진 청소년들에게서는 쉽지 않죠. 가정에서 잘 가정교육 받았고 교회 공동체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임종환 교수님 얘기하셨어요. 공동체가 해체됐다. 가정이 붕괴됐다. 이게 도시 안의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저도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지금 이 마을 작은 학교는 6명이 한 그룹입니다. 이렇게 6분 앉으셨죠? 6명의 아이만 한 학급으로 형성해요. 왜요? 그래야 이 친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한 교실에 익사는 몇 명이 정원인가요? 경기도는 몇 명인가요? 30명. 네네. 경기도는 28명. 근데 최근 20명으로 줄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너무 줄고 있어서 제가 속한 도시만 해도 폐교
지금 폐교 위기들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아까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그룹 안에서 소규모 그룹 치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뭔가 진행하면 여기서 싸우고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멈춥니다. 그걸 사전에 약속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 있으면 그걸 서클이라고 하거든요. 평화 서클. 서클을 형성할 거야. 이 서클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이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근데요, 그것만 해도 끝나요. 그냥 끝나요. 그럼 뭐가 없었단 얘기인가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었다. 또 하나 반대로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예요. 잠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가정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마루에서 하고 있는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생태 활동하고 있고요. 다양한 게임들, 약속들 정하고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청소년까지 함께 이 마을 학교에 활동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경기도에서 주목받고 있는 활동이고 경기도 저희 부천 교육장이 굉장히 아주 칭찬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다 보니 거리에서 저희 청개구리가 부천역에 있어요. 부천역을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고향이 부천이시래요. 그래서 부천역 공간에서 노숙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분들과 최근에 우리 정교옥 사모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저희 지역의 목사님이세요. 이경재 목사님이 탁구 교실을 저희 하셔서 같이 이제 탁구 교실을 좀 운영하면서 매일 식탁을 열어서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발봉사 정교욱 사모님하고 제가 미용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이발하고 또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도 같이 연대에서 진행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느 부분은 되게 힘든 지점이 있습니다. 청개구리는 노숙인 공간과 청개구리 식당 그 공간을 갖고 있는데 아래 위층 합쳐서 월세를 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저 교회는 매우 큰 교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일 예배 공동체를 셋으로 쪼갰지만 하나로 합쳐도 15명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생계비를 위한 일은 제가 밖에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았겠죠. 그것만 쉽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해를 하는 친구, 새벽이면 전화해서 죽겠다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청소년들, 내 아버지가 나를 칼로, 이런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아이들,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셔서 조현병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건 육체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자분들이 자기의 쉼의 영역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시면 현장에서 있다가 사실은 건강을 잃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고등코브스비 목사님 세이비어 공동체에서 강조하셨던 사역의 현장 거기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쉼, 안식에 대한 영역을 과제처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 중독자거든요. 잘 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1년 360 모다가 돌았습니다. 100만 볼트 배터리 그랬으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쉬어야 된다. 또 하나는 육체의 한계지만 또 하나는 정신의 한계입니다. 정신의 한계. 내가 사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는 환경적으로 훈련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밖에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아버지가 어질러 놓은 살림을 치우고 큰딸이거든요. 코리아 장녀입니다. K 장녀. 그러니까 너무 엄마를 도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자라서 육체를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빠지면 아마 이 사역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사실은 개인의 이너저니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가 양쪽 날개라고도 하고 표현하는 나의 영적인 영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도전받습니다. 늘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쭉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 기도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 채널에서도 저희 권사님하고 그 사역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서번트 리더십 과정에서 배운 저희 신학원처럼 공부시켰고요. 그다음에 가장 한 축으로 가르쳤던 게 관상기도, 침묵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지금도 공동체로 살면서 하루 세 번의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새벽, 밤, 정오 3번의 기도 훈련을 시켰고요. 지금도 리더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현장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너무 힘들다는 걸 그들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는 것. 그럴 때 그들이 답을 내립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이 계시죠.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너무나 사실은 부끄럽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지속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그럴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그래요. 저 사람은 뒤에 백이 있어. 뒤에 백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게 그들도 압니다. 제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저를 때로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현장에서는 주방장이에요. 별명이. 언제 한번 오시면 월요일에는 청개구리에서 주방장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마루에서 주방장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두루에서 주방장을 해요. 월요일에 청개구리 오시면 저희 남편이 만든 수제 돈가스와 닭강정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저 사역의 뒤에, 저 현장의 뒤에 저들이 신앙인이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저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 그나마 이 작고 지역에서 저의 소명에 따라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이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나 사실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장에 계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청개구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